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을 떠나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다면 국경세를 부과하겠다.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주요 기업들의 해외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까지 불똥이 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도요타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발언, 그 진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사인을 보냈다. 이제 내가 곧 20일부터 백악관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긴장해라 이런 사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페이스북에다가 트위터에다 언급한 부분, 즉 도요타가 멕시코 바하에 공장에 건설한다는 것은 이미 예정에 돼 있었던 일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기자들하고 지난달인가요? 이제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했을 때 멕시코라든가 해외 건설에 있어서 사전에 공장 설립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게 둘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새롭게 이 도요타의 멕시코 공장을 들고 일어난 것은 그동안에 내가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장이 너무 못할 거야 이렇게 좀 무시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긴장해라 이런 언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트럼프노믹스로 불리는 보호무역주의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견됐었고요. 이 당선 뒤에 미국 기업들에게는 일견 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가동이 됐었습니다. 예. 가령 이제 포드 자동차라든가 에어컨 만드는 캐리어 같은 경우에 멕시코로 공장 이전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서 백지화를 시켰는데 이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의 첫 사례고 이미 이전 계획이 돼 있는 곳에 대한 이제 압박이어서 어느 정도 더 걱정이 커지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이제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이 제가 보기에 대선 과정 동안에 언급했을 만큼 그 정도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멕시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는 건데 어떤 기업들이 지금 진출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자업계, 나아가서 철강 업계가 이번 사태에 좀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자동차 업계고요. 지금 요즘에 멕시코가 세계에서 가장 뜨고 있는 이 자동차 생산 기지거든요. 가령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멕시코 새롭게 이제 돌리게 돼가지고 올해 한 25만 대 정도를 만들고 멕시코에서 이 중에 10만 대 정도를 미국에 넣을 것으로 수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마 기아차, 현대차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 가전 라인들, 미국에 수출하는 가전 라인들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트럼프가 이 대선 후보 기간에 멕시코 관세 35%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도 일정 부분 이 징벌적 관세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LG전자도 당연히 상당 부분 가전이 멕시코 공장이 있고요. 예. 마지막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나 이런 쪽에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 철강을 공략을 하게 돼서 중국산을 미국이 막아버리면 중국산 철강 제품들이 아마 미국 빼고 다 엄청 싸거든요. 우리나라에까지도 오게 될 텐데 이러면 한국 철강 업계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이 세 개 업체, 자동차, 전자, 철강이 좀 많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벌적 관세로 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와 연관되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자동차하고 가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트럼프가 이제 진짜 35%까지 45%까지는 아니더라도 10% 20%만 이제 매기더라도 우리가 메이드 인 USA 가전, 메이드 인 USA 자동차 이쪽에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하는 것은 정말로 트럼프가 이런 징벌적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입니다. 정말 이거를 노골적으로 꺼내들게 될 경우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만에 하나 단 5%라도 이제 관세 부분, 징벌적 관세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출업계의 비상, 이것들은 불보듯 뻔한 그런 일입니다. 네.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진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대목이 보도를 보고 미국이 실제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화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쿠션으로 경고를 줬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무부가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각종 이 무역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루트 구도를 갖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뭐 1,200원도 넘게 되고 일각에서는 올해 이제 1,300원 간다라고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분명히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려면요 의도적인 약세, 인위적인 약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부러 약세를 만들려는 대목인데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들이 빠져나가면서 난 미국으로 돌아갈래 하면서 나오는 뭐 하나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괴로워하는 현상. 이럴 때는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조작국 언급을 한 것은 우리의 원화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가 너무나 낮으니까 빨리 절상을 해라. 중국을 겨냥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취임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을 위해서 오는 9일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어떤 성과들을 이룩해야 할까요? 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빨리 이제 방미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지 그냥 뭐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저 뭐 미국 갔다 옵니다 이런 사인이 아니라 일단은 가서 최대한 트럼프의 경제 관련, 경제 라인과의 인맥을 좀 트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단은 저쪽에 인선된 관료들은 다 못 만날 겁니다. 철저하게 이제 락이 걸려가지고 외부 인수들과 못 만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방식, 트럼프가 그간에 해왔던 방식은 상당 부분 이 로비스트 라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제 관료를 못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연계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 유일호 경제부총리하고 경제팀이 가서 아주 쉽게 말하면은 전화번호부 엑셀 파일 같은 거라도 하나 리스트업만 해와도 큰 의미가 있다. 이걸 가지고 차기 정부, 다음 경제팀에게 줄 정도까지는 해왔으면 그렇게 좀 도착하자마자 좀 발빠르게 이 인맥 구축, 이 한 라인 구축하는데 좀 노력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